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4% 빠져서 228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배당락이었는데요.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어, 지금 최근 뭐 배당락 전에 거래일 동안 개인이 계속 팔고 기관이 샀었죠. 네, 오늘 배당락이 이제 오늘이니까요. 기관이 오늘 8천억, 최근에 샀던 거 그대로 다 팔고 개인이 다시 1조를 이렇게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배당락 때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어, 지수가 일단 2300 밑으로 가버렸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배당이 그 미리 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 배당이 그래도 1% 정도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래 한 1% 정도 빠지는 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장이었는데요. 오늘 뭐 코스피가 2.2% 빠지면서 거의 실질적으로는 1.2%가 빠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네, 배당락에다가 더해가지고 그 지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좀 빠졌거든요. 1% 이상 빠졌는데 그래도 다우는 플러스였어요. 네, 다우는 플러스였고 오늘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0.4% 정도 빠져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약세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장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약합니다. 배당락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1% 이상 이렇게 빠진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어, 코스피가 올해 정말 뭐 최악의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2280인데요. 참, 네, 어마어마합니다. 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보면 97년에 2007년이죠. 2007년에 2000선을 넘었었거든요. 2007년이면 벌써 15년, 16년 전인데 16년이 지난 지금 코스피가 2000 조금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 기업들이 이렇게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날 16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할 텐데 지수가 거의 안 올랐어요. 16년 동안. 16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펀드를 가입하셨던 분이라던가 주식형 펀드,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펀드라던가 이런 거 가입했던 분들이 16년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수익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참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주요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율은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환율이 1260원대. 환율로 봤을 때는 참 지금 그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네, 지금 대외적인 어떤 이런 상황은 많이 완화가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환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외환위기나 이런 걱정은 없죠. 네, 그리고 뭐 10년물 국채는 좀 올랐습니다. 미국이 이제 3.8%대 됐고요. 우리나라가 3.6%.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가 이제 미국이 거의 3.4%대까지 빠졌을 거예요. 우리는 3.3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제법 올라왔습니다. WTI는 지금 뭐 80불 정도에 있습니다. 79달러 뭐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은 참 그래도 괜찮은데 유독 우리나라 이렇게 주식만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정말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보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상해 그런 또 주식 증시 부양책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참 증시 부양책도 안 나오고 너무 지금 이게 주식시장을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뭐 내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뭐 역대 거의 최악의 그런 코스피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실적을 보면 다우가 이제 8% 정도 빠졌고요. 네, 니케이가 8% 정도 빠졌고요. 코스피가 23% 빠졌습니다. 네, 너무 많이 빠졌죠, 보면. 올해는 근데 나스닥이 워낙 그 참 무너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나스닥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3% 이렇게 빠졌는데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른 것도 없는데 똑같이 이렇게 빠지고 있죠. 33%.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심합니다. 예, 대표 지수가 이렇게 23%씩이나 빠지는 거는 참 없죠.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지수인 것 같아요. 네. 중국도 올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상해 지수가 15% 빠졌거든요. 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배당이 많은 그런 고배당주들이 배당 납보다도 훨씬 심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10%가 넘게 빠졌고요. 우리금융지주 9%, H면민 8%뭐 이렇게 막 빠졌어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도 보면 1년 배당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4분기 배당이란 말이죠. 4분기 배당이 1%나 될까요?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2.5%가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아마 배당이 없을 건데요. 네, 이거 순수하게 지금 4.5% 오늘 이렇게 빠졌고요. LG화학도 4%대 네, 이렇게 빠졌고요. 기아차 4.9%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너무 약한 그런 장세였고요. 어, 네. 별로 오른 종목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성장주 뭐 포스코 케미칼도 5% 이렇게 빠지고요. 성장주 지금 뭐 배당주 할 거 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낙폭이 큰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내일 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데, 참, 올해 2,950에서 시작한 코스피죠. 결국에는 이렇게 2,200대까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참, 지금 보면 답답한 우리나라 증시인데요. 네,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부에서 좀 어떤 증시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참, 주식시장이 그냥 죽는 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